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력대의 정렬입니다. 오늘 8월 5일입니다. 대한전선. 제가 그동안 브리핑을 좀 못 드리고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그런 일정 스케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에 좀 집중을 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대한전선 제가 그동안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방어가 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구리 가격이 하락세. 자,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실적들을 발표를 한 것들, 실적 발표가 7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매출액은 증가됐습니다. 매출액은 13%가 증가됐어요. 영업이익도 92%까지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흑자전환이 나왔어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단기순이익. 사실 영업이익이 아무리 흑자가 나왔다라고 해도 사업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다. 이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요인들이 뭔지 좀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로는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를 해도 영업이익의 수익성이 좀 훼손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적자가 전환이 됐다. 이게 참 아쉬운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좀 믿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수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수주가 많으면 영업이익이 잘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동안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다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흑자로 다시 좀 전환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반기에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닥터코퍼라 불리는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지난 5개월 사이 30%가량 급락하면서 톤당 7,000달러대에 진입을 했다. 풍산, 대한자산처럼 구리 가격 제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재고 평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8월 2일에 뉴스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저도 이전에 구리 가격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 하락을 했던 것들은 뭐 중국의 봉쇄 영향도 있었고,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침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리 가격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전에 구리 가격이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에스컬레이트 조항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원자재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가격에 팔면은 영업이익이 확대가 안 되죠. 여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근데 여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 뭐 재고가 좀 많은 상태였다라고 하면 상관없는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글로벌 경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되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되면서 수주가 안 들어오게 된다. 수주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장기적인 외형 성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잠깐 영업이익이 훼손이 된 거면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수주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의 불안감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 이게 좀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분기 보고서라든가 반기 보고서가 아직까지 나와주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의 이 분기 보고서는 지난 1분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이게 아마 다음 달쯤에는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음 달쯤에는 반기 보고서가 좀 나오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되면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에 우리가 2분기에는 얼마나 납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개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이 기사를 볼게요. 수주 확대 대한전선 2분기 매출이 5,848억 원, 전년 대비해서 41%가 증가됐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단기순 손실도 16% 늘어간 107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 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으나
일단은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2배 가량이 2분기가 더 늘어났다. 세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례적 발생 비경상 비용이 올해부터 제거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영업 외 손실이 발생한 거는 지난 6월 말 급작스러운 구리 가격 하락으로 동선물 평가 손실에 영향을 끼쳤다. 자, 이 파생 상품이 좀 반영이 됐네요. 파생 상품이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구리 가격의 방어를 위해서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 수익성을 방어를 좀 합니다. 파생 상품으로 이게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이라든가 구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파생 상품으로 하락에, 구리 가격 하락에 인한 파생 상품을 가입을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것들을 방어를 해요. 근데 급작스러운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증가가 됐는데 이 파생 상품 금융비용이 발생을 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좀 나왔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으로 돈을 좀 금융 상품으로 좀 지출이 좀 됐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나왔다. 이거 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을 해지한다라고 했죠. 해지. 자, 이번에 동선물 가격에 대한 손실분을 실물 동이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 이익과 매출 원가로 전환된 인식 때문에 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것들 때문에, 이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주가가 이때 좀 하락을 했어요. 실적이 좀 걱정되는데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내용들이, 버틸 수 있었던, 주가가 지금은 좀 양호한 이유들이, 2분기가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반영된 돈 선물 손실, 금융상품 손실이 향후 실물 동이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 인식과 매출 원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회사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만 높다라고 한다면 이걸 실물동을 투입을 하면서 해지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실물동을 매출 원가로 전환돼 가지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높은 수주기를 기반으로 매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제 수주도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주만 계속 잔고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개선시킬 여지들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번에는 적자가 좀 난 상황들이지만 매출도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주죠. 연결 실적 이전에 52억 원. 자, 이 우리가 연결 실적이랑 별도 실적이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52억 원 하고 단기 순이익이 83억 원이 나왔어요. 38억 원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94억 원 영업이익, 연결로 봤을 때 94억 원이고 이 영업이익이 118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별도로 99억 원,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증가됐어요. 여기에서 단기순이익이 연결실적으로 해가지고 좀 해지가 돼서 다른 이제 연결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을 해서 적자를 좀 축소를 시켜준다든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다든가, 아직까지 귀에는 한번 남아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매출액이 증가됐으니까 추후에 이거를 실물동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을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 단기 순손익은 주가가 뭐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외형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개의치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됐었고, 1분기 대비 증가됐고 매출도 증가됐으니까 3분기에는 그래도 좀 잘 나오겠는데 구리 가격이 더 하락하진 않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이번에 99억 원, 대략적으로 한 40억 원 가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40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52억 원, 똑같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쳤을 때 52억 원에서 100억 원이잖아요. 한 50억 원 더 거의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한 이번에서 180억 원 연결해서 180억 원 정도 수준. 그 단기 순이익은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걸 한 50억 원, 한 마이너스 한 50억 원, 40억 원 정도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지.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지. 수주잔고도 잘 나오겠지. 라는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보고서가 나오면은 수주가 얼마나 납품이 됐고 수주잔고가 얼마나 남아있고 연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런 것들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한자선 제가 한동안 브리핑을 좀 못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